안녕하세요, 제리사운드입니다. 오늘은 2013년식 포르쉐 박스터 차량에 입고되었어요. 2013년식이고 박스터가 아니라 카이맨입니다. 카이맨 13년식 모델이 입고되었는데요. 오디오 튜닝을 하시기로 정하셨어요. 저희 쪽에서 계속 카플레이나 PCM, 안드로이드까지 계속 업그레이드 하다가 데모카 오디오를 들어보시고는 오디오 튜닝을 마음먹기로 하셨고 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전원 보강까지는 마무리된 상태이고, 전원 보강은 에코파워팩의 썬더볼트 사용을 하였습니다. 배터리도 바르타 걸로 잘 교체되어 있어요. 포르쉐 같은 경우에는 특히 배터리에 예민하다 보니까 무조건 에이젠비터를 사용해야 되는데, 델코나 로켓보다는 바르타 정품 OEM 제품들을 쓰는 게 가장 좋긴 합니다. 그래야 충전 능력이나 배터리 사용량에 있어서 매우 빠르고 정확하고 신속하게 충전하고 반전하고 만족하니까 작업할 준비물입니다. 유닛들은 하이엔드 쪽으로 구성을 했어요. 비비드 스피커들 구성했는데, 지금은 단종돼서 볼 수 없는 선라이즈 시리즈들이죠. 비비드 C130-2 선라이즈, 130-2 C50 선라이즈고요. 단종돼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샵에서 데모용으로 쓰던 거는 트위터는 한 조 스페셜 DC에서 드렸고, 미드 오퍼는 새 걸로 하나 보관하는 게 있어서 요거 역시 스페셜 가격에 하나 드릴 수 있었습니다. 사이즈가 2.5인치를 쓰다 보니까 얘는 어쩔 수 없이 노출용으로 쓰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트위터 컵이 별도로 필요하고요. 트위터 컵을 통해서 외부에 노출해서 장착을 할 겁니다. 컵을 쓰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요 미드 트위터가 300에서 350Hz부터 시작하고 20kHz까지 안정적이게 재생할 수 있다고 나오는데요. 그렇지만 프로세서에서 정확하게 제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AZ 시리즈 같이 매뉴얼 상에서는 그렇게 300에서 350 끊을 수 있다고는 하지만 스피커에 무리를 주면 안 되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재생하는 대역폭이 800Hz부터 하이패스 시킵니다. 그래서 컵이 있으면 800Hz에서 1500 사이즈 정도의 미드레인지 대역까지 담당해야 되기 때문에 이 알루미늄 컵을 쓰면 아무래도 중저음 쪽을 재생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죠. 컵이 있고 없고 차이는 정말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비드 측에서도 컵 사용을 무조건 권장하고 있어요. 다만 노출이 돼야 되니까 사실상 호불호가 좀 갈리는 편이긴 합니다. 그래도 하이엔드 오디오를 즐기려면 무조건 노출해서 쓰는 게 답이긴 하고요. 요 정확하게 제어하기 위해서 사용될 제품은 매치사의 PP62 DSP입니다. 이 녀석도 마찬가지로 단종이 됐지만 저희 쪽에 딱 하나 남았어요. 작업 중이라서 지금 표까지 붙여둔 상태인데 새 제품입니다. 광입력을 쓸 거기 때문에 옵티컬 인 옵션 장치를 하나 더 써야 돼요. 얘를 쓰면 광입력을 직접적으로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사용하고 있는 안드로이드 올인원에서 나오는 광출력을 또 매치 62 DSP에다가 직접적으로 입력시킬 겁니다. 스피커 구성은 이렇게 2Way로 심플하게 할 거고요. 자, 아까에 이어서 계속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지금 실내에서는 시트 탈거 끝났고요. 대부분의 911, 그 다음에 카이맨, 박스터 차량들은 조수석 시트 바닥에 앰프가 매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 앰프를 제거하고 헤드 유닛에서 나오는 신호를 이제 새로 설치할 매치 DSP 앰프까지 연결한 다음에 신호 손실 없이 음악을 들을 수 있게끔 개조할 거예요. 지금 작업할 내용은 미드레인지는 그대로 유지하고, 유지하는 건 아니죠. 신호선은 빼놨습니다. 동작은 안 할 거고, 미드 우퍼 대시보드 위쪽으로 트위터 하나를 올려서 2웨이 시스템으로 구성할 겁니다. 방음 작업이 한참 진행 중에 있는데요. 저희가 쓰는 방음 재료들은 살런트코트 라는 회사 제품입니다. 러시아 라트비아에서 생산하고 군용 제품으로 많이 납품할 정도로 품질이 뛰어나고 좋은 제품이에요. 한참 진행 중입니다. 방음을 하는 목적은 간단하게 두 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는데, 차량이 움직일 때 혹은 로드 노이즈로 인해서 덜덜덜거리는 잡소리들을 잡기 위한 목적이 첫 번째고, 그 다음에서는 오디오 성능을 올리기 위한 목적입니다. 왜냐하면 스피커는 진동 반응을 하기 때문에 진동이 그대로 전달되죠. 이 플라스틱 쪽으로 진동이 재생되고 남은 에너지들은 이 흡음재들이 다 흡수할 겁니다. 그 다음에 방진 매트는 과학적으로는 진동 에너지를 열 에너지로 바꿔서 다시 방출해주는 역할을 하고요. 그 위에 흡음은 흡수하는 거고 차음은 차단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완벽하게 백 웨이브 스탠딩 음들을 제거하고 나면 완벽한 환경이 되겠죠. 그래서 오디오 튜닝 할 때는 거의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품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포르쉐는 잡소리가 유독 심한데, 옛날과 다르게 플라스틱들이 죄다 이중 접합식으로 되어 있어서 이런 식으로 녹여서 붙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차가 뒤틀리면 찌그덕찌그덕 소리를 낼 수 있게 되죠. 이렇게 방진 매트를 바르면 차체 무게가 무거워지기 때문에 이런 흔들림 소리를 좀 많이 억제할 수 있습니다. 계속 이어갈게요. 자, 도어 방지에 들어가 볼까요? 이 녀석들은 죄다 플라스틱
강성이 거의 없다라고 봐야 됩니다. 구조가 좀 안 좋긴 한데 내철판도 좀 약한 편이에요. 그래서 소리를 들어보면 밑에 매트가 달려있는 쪽, 요건 모든 차에 붙어있죠. 방진 패드가 제일 많이 나는 휀다 휠하우스 쪽에 많이 붙어있고, 제일 취약한 포인트에 한 포인트씩 붙어있습니다. 남은 에너지를 역시 분산시키고 억제하기 위한 매트를 하나 붙일 겁니다. 입구 없고 차이가 상당히 커요. 면적이 정중앙이 될 테니까 정중앙 기준으로 이렇게 되겠죠. 이 매트도 원래 옵션은 9만원에 저희가 판매하는 건데 시스템을 크게 꾸리셨으니까 이건 제가 특별히 서비스로 넣어 드릴 겁니다. 이 매트를 붙일 때는 세게 붙이면 안 됩니다. 위에 있는 이 홈, 구슬같이 파여있는 홈들이 다 역할을 하는 애들이에요. 음향 반사판이라고 해야겠죠. 붙이면 한 장처럼 다시 완성되죠. 알루미늄 매트를 다룰 때는 조심해야 됩니다. 알루미늄 두께가 꽤 있기 때문에 되게 날카로워요. 그래서 장갑은 꼭 끼고 해야 됩니다. 이 문짝을 빼고 방음하면 좋겠지만 얘를 빼려면 또 유리창 빼야 되고 일도 너무 커지고 클립 자체가 거의 일회성 클립이라서 그런 문제들을 만들지 않기 위해 손이 닿는 부분까지만 해줘도. 자, 이제 붙였으니 롤러를 이용해서 완벽하게 밀착을 해야 됩니다. 롤러가 좀 특이하죠. 이거 사일런트 코트 한국에서 런칭 행사하고 그 다음에 세미나 할 때 제가 그 기술진들한테 2개 달라고 강국 요청해서 하나는 플라스틱 재질로 갖고 오고 하나는 쇳덩이 재질로. 문지르고 나면 이런 문양이 생기죠. 이렇게. 이 방진 매트가 좀 특이한 점이 색깔이 좀 오묘한데 이 안에 화학적 반응을 일으키는 요소들이 좀 들어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문지르면 안에 있는 그 어떤 화학 물질들이 흘러나와서 자기네들끼리 밀집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접착력이 하루가 지나면 더 세진다고 해요. 이렇게 해서 아무리 세게 문질러도 이렇게 손으로 하면 조금씩 떨어지려고 하거든요. 잘 안 떨어지네요. 이런 식으로 떨어지려고 하는데 하루가 지나고 떼려고 하면 정말 안 떨어집니다. 이거. 대부분의 부틸 매트를 쓰는 방진제들은 한여름에 흘러내리는 단점이 있어요. 그 안에 검정 색깔 부틸, 아스콘들이 주로 많이 들어있는데 한여름에 길거리에서 도로가 녹아내리는 것처럼 요 아스콘도 마찬가지로 녹아내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커멓게 흘러내리는 흔적들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죠. 그 이유가 그것 때문입니다. 그래서 차에 쓰는 방진 매트와 흡음재들은 무조건 비싸고 좋은 것만 씁니다. 저희는 제품들이 많이 알려지지 않았던 이유 중 하나가 원체 비싸서 그럽니다. 흡음재가 장당 9만원, 두꺼운 거는 장당 10만원가를 넘어가기 때문에 차 한 장에 들어가는 매트가 보통 한 4장 정도? 좌우측 도 2개 기준으로 한 4장 정도 들어가는데 그렇게 해서 계산해보면 수지타산이 그렇게 좋은 제품은 아니에요. 근데 효과 하나만은 이 제품만한 게 없었어서 비싼 만큼 값어치는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속에도 손이 안 닿는 데까지 밀어넣어서 방금 긁힌 것 같은데요. 조심해야 됩니다. 얘는 말씀드렸다시피 문지르면 큰일 납니다. 세게 문지르면 안 돼요. 이렇게 문지르면 완료. 어때요? 아까 소리랑 비교해보면 차원이 다르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방진 한 곳과 안 한 곳의 차이가 극명하게 납니다.
매트를 많이 붙이면 심리적으로는 좋아 보이겠지만 실질적인 효과는 없습니다. 이런 굴곡들이 아무리 많은데 부착력이 없는 곳에 붙여봐야 사실상 의미가 없죠. 그래서 제일 방진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넓은 면적, 연약한 면적 기준으로 이렇게 잡아가는 게 방진이고요. 이런 기술적인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누구나 붙일 수는 있지만 어디에 어떻게 붙여야 되는지는 그런 세미나에서 공부해 오면 되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 도어 한쪽은 끝났고 이제 저쪽 남았네요. 스피커가 이렇게 붙어서 방향을 앞으로 내밀고 있을 때 요 틈새로 세겠죠? 요 공간 만약에 이 정도 떨어져 있다고 치면 셀 텐데 압착이 돼서 여기까지 들어온다고 가정하면 음질이 새지 않고 여기서 흡수가 다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스피커는 직접만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 녹색 부분에 방진 매트를 바르지 않는 이유는 여기 보시면 경계란이 이렇게 살짝 있는데 에어백 터지는 곳이에요. 이렇게 에어백 터지면서 가스 분출해야 되고 하니까 저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나중에 복원할 수 있게끔 이렇게 설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은 제외하고 보통 방음을 합니다. 물론 이 위에 이런 방음제 붙인다고 해서 이게 안 터질 건 아니에요. 가스 압력이 어마무시하게 높으니까. 이렇게 하나 둘씩 덮어 나가면 도어 트림도 완료. 전쟁이죠. 이렇게 작업, 큰 작업들, 하이엔드 작업들 할 때는 진짜 샵이 전쟁이 됩니다.